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의 배옥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이큐 치과의 배옥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배옥 원장님 어제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또 네. 한 로맨티스트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이벤트 있으셨나요? 어제 없었습니다. 바빠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이제 뭐 허기사 저도 어제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저 와이프가 지금 듣고 있을 건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얼른 자연스럽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한쪽으로 씹는 거에 대해서 네네.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면 한 10명 중에 1명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전적인 뭐 영향이 있겠죠. 네. 그리고 근데 왼손잡이라고 해서 손은 왼손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밥 먹을 때 이렇게 왼손으로 하시고. 맞아요. 발도 또 왼쪽으로 더 발달이 되고 하는데 왼손잡이라 해서 씹는 거로 왼쪽으로 씹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건 또 별개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쪽으로 씹으세요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어떤 특정 원인이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또 그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제안해 드리려고 그렇게 여쭈는데, 오늘은 그 어떤 원인이라든지 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해결 방법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도 되게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쪽으로 좀 씹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쪽으로 씹는 것의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일반 상식적인 거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치아의 상실로 인해서 그 기능이 저하된 경우. 없으니까. 예. 그래서 네네. 이제 우리가 씹을 때 보면 그 음식을 이렇게 좌우 어금니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치아가 보면 치아의 기능들이 다 있어요. 치아가 다 어금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어떤 거는 치아를 깨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빻아야지 되는 것도 있고, 찢어야지 되는 것도 맞아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니하고 어금니하고 기능이 다른데, 보통은 어금니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어느 정도 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 뭐 충치라든지 아니면 뭐 잇몸 질환을 통해서 그 치아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네네. 그 자연스럽게 그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만 씹게 되는 건가 있고, 네. 우리가 그 첫 번째 어금니라 그러는데 그 6살 때 나는 어금니가 있어요, 영구치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보통 뭐 6-year mollar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치아가 충치가 가장 많이 생기고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무 가장 어릴 때. 오래부터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한 어금니 기능의 한 80%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가장 많이 상하기도 하는 치아가 바로 그 첫 번째 어금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치아가 없으면 이제 그쪽으로 씹기가 많이 불편한 상황이 되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치아 상실로 인한 그 기능의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진짜 상식적으로도 금방 납득이 되는 것 네네네. 같아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치아는 있는데 네. 씹을 때 불편한 경우.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어깨가 아프거나 뭐 팔을 삐었거나 하면 그쪽으로 사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예 못 쓰죠. 아프니까. 왜냐하면 쓰면 아프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치아의 기능을 쓰는 데 있어서 적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치아의 통증이 뭐 어디서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들을 보면 이전에 치료를 받은 치아 그런 거 뭐 떼웠다든지 아니면 크라운을 했다든지
아니면 신경치료를 맞아요. 한 경우에 이렇게 아픈 경우. 근데 그게 치료가 잘 안 됐어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보면 제가 오래전에 처음 이제 치과 의사가 됐을 때는 네. 생각하기에는 이제 치아가 문제가 있는 치아를 처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대하니까 치아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처음 치료하는 치아가 반이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치료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치아들이 거의 또 반이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치아라는 거는 엄청난 힘으로 아주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태어나서 사실 죽을 때까지 사용을 하는 게 그렇죠. 치아다 예, 보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문제가 그 치료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건 아니고, 그렇죠. 치료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힘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닳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뭐 감염이 다시 생긴다든지 맞아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이전 치료를 받았던 치아들이 아픈 경우가 그런 경우고요. 네. 또 이제 치료가 필요한 치아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래서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잇몸이 안 좋아서 씹으면 아프다든지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충치가 있어서 충치가 있어도 씹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치아가 좀 충치 때문에 부러졌는데 그쪽으로 씹으면 음식이 자꾸 들어가니까 네네. 그런 경우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딱딱한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잘 씹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네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보철물로 인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연 치아의 어떤 교열 때문에도 그런데 네. 음식이 너무 많이 껴서 맞아요. 한쪽으로 이제 씹을 때마다 한쪽으로 계속 끼니까 그쪽으로 사용을 안 하시고 이제 반대편으로 하는 습관이 이제 있는 상황이 될 수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아프기 때문에 안 쓴다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 때문에 또 안 쓰게도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잘 여쭤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맞아요. 살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습관처럼 돼버리니까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환자분께서는 제가 여쭤보면 답을 못 하세요. 내가 한쪽만 씹나 양쪽을 씹나 그거를 잘 모르시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에 그런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있거나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그것 때문에 한쪽으로 씹는 경우, 뭐 시린 치아, 맞아요. 한쪽이 많이 시린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한쪽으로 씹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린 치아가 막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방치하고 그쪽은 안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또 큰 카테고리로 안 쓰는 한쪽으로 씹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치아 교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치아 교열이 너무 많이 어긋나든지 아니면 뭐 어금니 쪽이 크로스 바이시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잘 안 씹힌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실제로 또 잘 안 씹히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씹는 기항이 저하가 되니까 아무래도 잘 안 씹히니까요. 잘 안 씹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연세 드신 분도 이제 틀니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분 틀니를 하는데 부분 틀니는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인데 많이 남아 있는 쪽이 있고 적게 남아 있는 쪽이 있어요. 그렇죠. 동일하게 빠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쪽은 어금니가 있고 어떤 쪽은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한쪽으로 특히 이제 자연 치아가 그 틀니를 지탱해주는 그쪽이 편하기 때문에 더 힘을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저희 집에도 엄마도 보면 그 부분 틀니 한쪽보다는 그냥 원래 당신이 가지고 있던 틀니 쪽이 훨씬 더 편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분 틀니를 하셨는데 안 쓰세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착용감이나 이런 것들이 원한 만큼 되지 않으시고 원래 내 치아 같은 느낌이 안 나니까.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위에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또 입천장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경우는 네. 턱관절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턱관절이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씹으면 이제 아프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무의식 중으로 또 한쪽으로만 씹는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가 봐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한쪽으로 씹는다 그러세요. 그냥 씹어요. 네, 이렇게 아프세요? 아프지 않다고 그러고 턱이 아프세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습관에 의해서. 예, 그래서 양쪽으로 특히 이제 다 씹으시는 경우에 어떤 크라운을 한쪽에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쪽만으로 씹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기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쪽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치료 끝날 때까지는 네, 그러면 네. 2주 있다 오셔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씹으시려고 네. 하니까 힘드시고 오히려 그 씹는 쪽이 불편하지만 또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장님 갑자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생각이 났는데 이제 상시를 해서 치료 기간까지는 반대편으로 쓰세요 그랬는데 네. 그렇게 반대편으로 쓰다가 그냥 영구적으로 또 그쪽만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보통 양쪽으로 씹으시다가 한편으로 네네. 씹는 경우는 불편함이 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은 빨리 치료가 끝나서 양쪽으로 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쪽이 막 편하고 반대편이 안 편한 건 아니고.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아,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까지 어떤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쪽으로 씹는 것이 원인이 될까에 대해서 이제 좀 한 4가지 굵직한 걸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노래 한 곡도 듣고 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원장님이 픽하신 노래가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요. 네. 네. 요즘에 이렇게 휴식을 하면서 쉬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씩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땐 그랬지 영상이에요. 아, 그래서 그땐 그랬지 영상을 보면 네. 1980년대 영상도 있고 어린 시절. 70년대 그리고 90년대 영상도 있고. 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2000년 초기 영상들, 한국 영상들 네네. 이런 영상도 되게 낯설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90년대 초라든지 네. 아니면 80년대 영상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 재밌고 또 향수에 좀 잠깐 젖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되는구나. 추억에 그때 진짜 그때는 그랬지 그런 네. 생각들이 들어서 이 노래를 한번 택해봤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 모시고 한쪽으로 씹는 것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쪽으로 씹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3부 시간에는 알아봤습니다. 치아 상실로 인해서 이제 기능이 저하된 경우, 또 치아의 기능을 할 때 생기는 통증 때문이고, 또 3번째로는 치아의 교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 또 4번째로는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또 한쪽으로 씹는 게 용이하게 돼버린 그런 원인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씹는 것이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원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면 이거 다 그렇구나 그냥 일반 상식적인 거일 네네.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 그렇게 했을 때 문제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이제 씹는 쪽에 치아들의 마모가 이제 심해지는 그런 상황. 균형을 못 이루는군요. 네네네. 한쪽으로만 씹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직접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관찰은 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 어떤 연구나 이렇게 데이터에 있으면 한쪽만 씹으면 이렇게
근육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한쪽에 쏠리게 되고. 아니요, 근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어떤 분들 보면 원래 뭐 사람은 다 비대칭이라고는 그렇죠. 하지만 유독 그 턱 관절이 더 많이 이렇게 좀 여기 둔탁하게 많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껌, 오징어 뭐 이런 걸 많이 씹는 분들이 이런 데가 왜 커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와서 저한테 여쭤봐요. 한쪽만 씹는데 네. 얼굴이 삐뚤어졌다고. 실제로 그런 제가 아무리 봐도 삐뚤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여성 환자분들이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예민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진짜 완전 이건 진짜 비대칭이다 할 정도로는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 쓰지 않는 쪽, 네. 그러니까 안 쓰는 쪽이 치석이나 플러그가 더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더 지저분해진다? 예, 그 더 말씀인 거죠? 지저분해집니다. 예. 아, 진짜요? 네. 오히려 음식물 안 쓰고 그러면 깨끗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안 쓰니까 뭐 깨끗하게 이렇게 고이 그냥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네네.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씹는 것도 어떤 치아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씹는 것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당근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아삭아삭한 거 있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씹음으로 해서 그 치아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걸 같이 좀 이렇게 쓸려서 넘어가게끔 만드는군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씹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런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씹는 표면에나 그런 씹는 표면 쪽에 치석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또 무의식 중으로 네네. 씹지 않는 쪽은 이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할 수가 있죠. 네. 그러네요, 또. 그 양치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할 수가 있고. 진짜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하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쓰지 않는 쪽이 오히려 플라그하고 치석이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저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예를 들어 나는 한쪽으로만 씹는다. 그러면 씹지 않는 쪽을 더 열심히 닦으셔야 돼요. 진짜 그래야 되네요. 네네. 요거는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씹는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씹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시적이지만 또 그렇게 됐을 때 불편함이 올 수가 있어요. 씹는 이제 한쪽으로만 씹을 경우. 그렇군요. 네네. 아니 근데 저는 또 요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들을 때 이 플러그나 치석이 더 많이 생긴다 쓰지 않는 쪽에 요것도 새롭게 알았고 또 하나는 씹는 쪽의 치아들의 마모가 심하게 이루어진다. 네네. 그러니까 치아는 제가 생각할 때 마모가 그렇게까지 일어날까? 보면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게 좀 놀라워요.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크라운을 이제 하신 경우 이거는 뭐 거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크라운을 이제 한 경우하고 그 크라운과 자연 치아 이렇게 계속 쓰는 상황이 됐을 때 자연 치아가 져요. 진짜요? 네, 진다는 말은 오래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오래라는 게 10년, 20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크라운의 마모하는 정도와 그리고 자연 치아의 마모 정도를 봤을 때 자연 치아의 마모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인즉슨 만약에 아래쪽에 브릿지를 했다, 크라운을 씌웠다, 그러면은 위쪽의 이빨들이 더 빨리 더 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부딪히는. 예, 세월이 지나서.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패러펑셔널 헤빗이라고 해가지고 이를 가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열의 문제, 뭐 이 송곳니의 역할이 있는데 송곳니의 역할을 해주지 못했을 때 어금니 쪽이 갈아지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송곳니의 역할이 또 있는데 그걸 못해도 또 어금니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거예요. 송곳니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송곳니를 이렇게 씹을 때 송곳니가 확실한 역할을 할 때는 그런 뭐 바이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자꾸 혀로 제 송곳니가 어디지 이렇게 자꾸 찾아보게 되네요. 진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또 이제 한쪽으로 씹는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요걸 또 해결을 봐야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것도 조금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문제 해결을 하는 거는 그 이제 원인을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원인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뭐 여러 가지 뭐 충치로 인한 불편한 거, 네. 아니면 음식이 낀다든지, 아니면 시린다든지, 네. 아니면 턱관절의 문제라든지.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턱관절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잘 못 씹는데 교정을 해서 또 턱관절이 괜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열도 잡고 턱관절도 잡고 일석이조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어금니, 첫 번째 어금니의 상실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임플란트를 만약 첫 번째 어금니 앞에 치아들까지 있는데 오랫동안 첫 번째 어금니가 없으셨다면 네. 그것을 임플란트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씹는 것을 이제 훈련을 해서 네네. 그쪽으로 씹게 되면 그래도 양쪽으로 훨씬 더 씹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실된 치아를 좀 채워 넣는 것이 일단 급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이 치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어금니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치아로 씹는다든지 네. 한쪽의 어금니가 상실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치아 상실은 치아 회복으로 네네. 그렇게 했을 때 또 양쪽으로 같이 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네. 또 어떤 것들을 또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통증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네. 이제 통증으로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씹습니다 하는데 왜 한쪽으로 씹으세요? 그러면 본인이 확실하게 이렇게 가름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했을 때 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네. 안 씹히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그런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이제 양쪽으로 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진짜로 실제로 우리 원장님이 워낙 많은 이제 임상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실제로 한쪽으로만 씹으셨던 환자분들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진짜 그 통증을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양쪽으로 균일하게 잘 씹게 됐다. 그러신 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간증은 아니고 체험담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서는 두 번째 어금니 같은 경우는 네. 기능이 첫 번째 어금니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네.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두 번째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경우 네. 많이 그쪽으로 더 많이 잘 씹는다고. 그전에는 치아가 첫 번째 어금니가 말씀드렸듯이 한 80% 기능을 하는데 네. 그래도 그것이 부족해서 다른 쪽으로 씹는 경우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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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하나를 더했는데 한 20% 기능이 더해졌는데 네. 그런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그리고 이제 뭐 기능적인 면에서 사실 뭐 브릿지를 하고 계시던 분이 나중에 이제 치과의 이 발달들이 너무 이루어지면서 이제 임플란트로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브릿지보다는 임플란트가 더 이렇게 씹는 거에 있어서 기능이 더 좋아진 거죠. 기능 면에 있어서는 네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브릿지를 하시던 분이 네. 그 브릿지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상의 문제 때문에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 치실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하나하나씩 하시려고 브릿지 3개를 빼고 네네. 가운데 임플란트를 하시고 양편에 하나씩 크라운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브릿지가 그 바이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서도 네. 씹는 거에 어떤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네, 그쪽으로 네. 잘 안 씹힌다.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치과 의사도 네. 딱 봐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보이는 경우. 네네네.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보철이라든지 네. 이런 걸 했을 때 보철을 끼고 환자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입안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그게 때문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모든 그런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자분의 어떤 설명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씹힙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판단하고 그 네, 이제 네. 수정을 해 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애매한 상황이 이제 브릿지를 했는데 네. 잘 안 씹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 대략 난감일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다 붙여놨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는 것들은 이제 바이 조절을 해요. 어느 정도 뭐 먼저 닿는 부분이 있거나 네, 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그게 곧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한 부분이 심하게 닿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안 닿는 그런 상황이 됐기 뜰 때문에.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심하게 닿는 부분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씹어 보십시오 하면 익숙해져서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네, 네. 그렇게 했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아,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기간도 기간이고 네. 또 불편함도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 치과 의사로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러네요. 네.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로서의 고충을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으니까 되게 힘드시겠다. 근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닥친 거기 때문에 이제 또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어도 우리 배우 원장님 힘드시겠다 이거보다 저 힘들어요. 뭐 먼저 이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데, 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은 뭐 치과 의사 입장에 다시 하면 되는데, 네네. 또 이제 환자 환자분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빨리 확실하게 한 번에 그렇죠. 끝났으면 좋은데, 네네. 이제 좀 그게 항상 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만 네.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네, 한다는 그런 거죠. 상황이 생기는데 한국 분들은 이해를 잘 해주세요. 보니까. 그 말씀에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래요, 우리 원장님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렇게 브릿지나 틀니나 임플란트로 이제 보충을 해서 네네. 씹는 것에 균형을 이루게 될 수도 있고 또 통증이 있는 것을 그쵸. 찾아서 또 치료를 네,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마모의 문제라든지 그 어떤 턱 관절에 그 이제 한쪽으로 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네네.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뭐 어금니 하나만 더 넣으면 해결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또 환자분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맞아요. 그렇게 다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교열의 문제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턱 관절 문제가 한쪽으로만 씹어서 생기기도 하고 그쪽으로 안 씹어서 턱 관절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씹는 상황이 돼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이제 교정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을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참 여러 가지로 이 한쪽으로만 씹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배우 원장님이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치아의 어떤 문제의 심각성은 이렇게 상식적인 거는 아니에요. 네네. 어떤 심각하다고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시는데 직접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의외로. 예, 그리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반대에 예를 들어서 오셨는데 아주 심각하세요. 막상 열어보니 문제가 예, 심각하더라. 그러니까 엑스레이만 봐도 네, 심각한 네. 상황이신데 이제 본인이 인지 못하시는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해결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제 치아에 씹는 한쪽으로 씹는 것 문제도 어떻게 보면 뭐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다음번에 치과를 가실 때 네. 한번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러게요. 제가 한쪽만 씹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병원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여지껏 그런 질문은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 네. 한 번쯤 체크 갔을 때 저는 왜 한쪽으로만 씹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좀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어떤 환자분들은 그냥 습관이에요. 그래 아프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는 저도 못 찾습니다.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